예. 예. 제스티. 아 하지 마세요. 좀 하세요. 싫어 이 자식. 안녕하세요. 갬블러 크루 비보이 스틸입니다. 안녕하세요. 갬블러 크루의 비보이 제스티입니다. 둘 다 지금 댄서 부부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갬블러 크루 TV 구독자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간단하게 소개를 좀. 저는 롤링핸즈라는 소울 랩이시고요. 채보슬이고 제스티 와이프로도 활동하고 있는 제스티 와이프로 활동하세요. 제스티 와이프로도 어떤 게 있는 것 같아? 댄서들끼리 살아보니까 이런 게 재밌더라. 일단은 통하는 게 엄청 댄싱이 어떻고 스타일이 어떻고 춤을 안 추시는 분한테 말하면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치? 이 분야에 관해서 얘기하면 철석같이 알아들으니까. 일상적으로 또 좋은 점이 그냥 제가 DJ를 연습을 하다가 음악이 너무 좋으면 불러요. 기분 좋으면 그냥 막 같이 춤추고 놀고 자연스럽게 뭐 요리하고 밥 먹고 이런 게 삶처럼 이제 같이 계속 함께 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그 사람 어쩌다 만났어? 애니메이션이랑 롤링앤즈 공연 많이 했을 무대에 때 이 사람들 공연하다가 눈 맞은 거 아니야? 사내 연애. 또 이제 사내 연애의 안 좋은 점은 싸우고 헤어지면 정말 네, 주변 그쵸, 사람들이 불편하거든. 네네네. 근데 결혼에 골인을 했으니까. 네네네. 결혼한 지가 3년이면 연애를 얼마나 했지? 2년 반? 2년 그럼 벌써 둘이 만난 지 한 5년이 넘은 거네. 네. 정말 세월이 빠르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게 너 18살, 지금 몇 살이지? 33. 그때 제스티는 갬블러 오디션 이제 봐갖고 들어왔는데 고향이 천안에 이제 시골에 살다가 서울 올라와서 갬블러 오디션을 보고 이제 며칠 있다가 포도밭을 걷고 있는데 나한테 연락이 왔대요. 바로 집에 와서 엄마 갬블러가 뭔데? 정말 어마어마하다. 갬블러에 고삐리 때 들어와가지고 33이 되고 여기서 결혼도 하고 맞아요. 춤추다가 지금은 또 프로 DJ로 활동을 하고 있고 갬블러의 많은 역사를 함께한 맞아요. 비보인 것 같아. 제스티가 되게 그 시그니처 스킬이 하나 있잖아. 네. 숄더 스피어. 보통 그 어깨를 이용한 맞아요. 동작들. 어깨를 많이 썼었죠. 네. 이 본인의 어깨의 어떤 가능성을 알게 된 게 언제예요? 형도 아시다시피 처음 춤출 때는 배우기가 힘들었잖아요. 음. 처음 배웠던 프리즈가 숄더 프리즈였어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 당시로 그 숄더 스핀이 되게 어려운 숄더 스핀이고 그거 안 배우고 그냥 혼자 한 거야? 따로 배우진 않았어요. 혼자 연구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진짜 배운 게 숄더 프리즈밖에 없어서 처음에 쓰다가 잘 되네? 다리 모양을 막 바꾸다가 또 이것도 잘 되는데 이제 뭐 하지? 그래서 조금씩 헬스피 로빈처럼 거기서 이렇게 돌려봤어요. 이렇게 맨날 하다 보니까 어. 한 번에 탁 칠 수 있게 됐어요. 어. 이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냥 이제 서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정말 누구한테 안 배우고 한 거네. 네네네. 숄더 트랙 같은 거는 한쪽 프리즈만 하면 뻔할 것 같아서 반대쪽 어깨 프리즈를 파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케이브맨 그 형님이 저 초창기 때 제일 영감 많이 주십니다. 어쨌든 케이브맨의 영향을 받긴 받았고 그럼요. 소울레빗은 네. 제스티 춤에서 어떤 게 좋았어? 처음 만났을 때? 음악 표현하는 거 기술 위주 무빙들을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감명받고 우아하지만 좀 음악 표현하고 춤출 때 더 감명이 확 오는 것 같아요. 사실 나도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한 건데 네가 처음에는 되게 그냥 테크니션이었어. 맞아요. 거의 프리즈 무버였거든. 근데 네. 계속 활동을 하면서 점점 푸덕 탐락 이런 거에 관심을 갖더니 나중에는 스타일이 아예 바뀌어버렸거든.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변화의 계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지. 사실 처음 갬블러 들어왔을 때는 진짜 그 당시 음악 듣는 법을 아예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 저를 음악 듣고 춤추게 해준 사람은 누두령. 음악을 듣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2008년쯤에 여행을 2번 갔거든요. 첫 번째가 형식 형이랑 같이 간 일본, 그 다음에 뉴욕의 여행. 그 2번의 여행이 저한테 엄청나게 영감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줄루킹즈의 카츠. 카츠 집에서 일주일 동안 지냈어요. 일본에서. 네, 카츠한테 지내는 동안에 계속 알려달라, 얘기해달라. 클래식한 스타일에 대해서, 히스토리에 대해서 듣게 되고 원래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동작들이
사람들이 우와 이게 이래서 이랬던 거였어? 그런 거에 이제 엄청난 영감을 받고 근데 또 뉴욕을 갔는데 힙합의 성지니까 뭐. 동네잖아요. 어. 그냥 힙합인 거예요. 동네 그냥 걸어도 어. 막 사람들 뭐 자세, 에티튜드나 배경이나 이런 것도 영감 엄청 받고 뭐 케인스윗, 막 앱스트랙도 같이 연습하고 그러면서 뭐 뭔가 히스토리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영감을 엄청 받아서 그때부터 차츰 변화되기 시작했고 다른 번외로 부상이 좀 허리에 병이 5개인가 있거든요. 아이고. 측만증, 협착증, 분리증 너무 아프면 이제 스타일 슬슬 바꿔봐도 괜찮지 않겠냐. 형 그렇게 좀 조언해 주신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과감하게 그냥 버리라고. 비보이들한테 쉽지 않아요. 배틀 나가서 하면 먹히는 건데 쉽게 그걸 놓칠 못하거든. 뭐 배틀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네. 뭐 먹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댄서로 살면서 더 길게 건강하게 추는 게 나은 것 같아. 사실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갔고 꽤나 성공적인 체인지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네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하나요? 네네네. 락댄스랑 번을 되게 많이 쓰거든. 가끔씩은 굉장히 이렇게 좀 무서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아니 컨셉이야?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럼프 하는 사람들 표현하듯이. 그런 거를 춤을 통해서 발산한다는 네네네,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되게 예의 바르고 그런 타입인데 이제 춤을 출 때는 반항적인 느낌이라던가 좀 이런 와일드한 느낌들을 표출한다고 해야 되나? 춤추는 제 자아는 다른 자아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좀 소심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거 싫어하고 예의 없는 거 되게 싫어하고 춤출 때는 되게 남자답게 춤추고 싶어요.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따발총 따다다다 이게 아니라 빵! 이렇게 하고 어. 딱 그러는 걸 되게 엄청 추구하기 때문에 그 배틀을 할 때도 그런 액션들이 나오지 않나. 누구한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제 그 삶의 변화를 좀 크게 해준 거는 모리찌오. 제가 우연히 자료를 보다가 모리쪼 형 인터뷰 영상을 봤거든요. Peace everybody, welcome to my Beats for Life studio. My name is The Next One, coming straight from Italy. I guess everybody knows me in the world as a b-boy legend named Maurizio. 춤추는 모습들이 나오고 또 갑자기 음악을 하는 모습들이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때 혹시 술에 취해 있었나? 아니야. 처음 출 때처럼 나 이렇게 할 거야. 정말 그냥 어느 날 모리찌오의 영상을 보면서 DJ도 하고 싶다가 된 거구나. 저를 DJ를 시켰다기보다는 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앞으로. 그런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인 거야? 문화 안에 사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문화. 힙합 문화 안에 살 거야? 네네네. 뭐 지금 비보이 혹은 디제잉을 하지만 또 다른 거를 할 수도 있는 거네? 아 그쵸. 그래서 막 그래피티도 해본다고 막 라카 들고 설쳐보기도 하고. 그래. 천안지 옥상 가면은 있대요. 뭐, 여기다가는 아직 안 했어? 네네. 네, 다행히. 이따가 우리 저 벽에 함께 그려봐요. 아니. 소울래빗, 비보잉을 알면 락킹이 뭔지는 다 알 거예요. 하지만 우리 락킹을 잘 모르는 라갈못들을 위해서 좀 알려줘봐. 락킹이라는 춤이 어떤 춤인지. 락킹이라는 춤은 LOCK라고 해서 잠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락. 자유롭게 이렇게 춤을 추다가 몸을 걸어 잠그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뭐 락을 주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춤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펑키하고 또 파워풀한 춤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70년대 LA 클럽에서 돈 캠벨락에 의해서 락이라는 요소가 탄생됐고 이제 발전되면서 소울트레인이라는 TV쇼에 이제 버라커스라는 팀이 출연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죠. 자 이제 DJ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DJ잉을 시작할 때 어떤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진짜 이거 진지하게 해봐야겠다 마음 먹고 렉스 형님한테 레슨을 들었어요. 제 조그만 DJ 장비가 있었거든요. 컨트롤러. 그걸로 이제 조금씩 연습하고 레슨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장비를 써보고 네네네. 그리고 혼자는 조그만 걸로 조그만 걸 또 연습하고. 연습하고 네네. 그러면서 수업 공연하면 다 장비. 일단 턴테이블부터 하나씩 사고. 그래갖고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게 얼마입니까? 그 얼마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축의금이 좀 들어갔어. 아니 판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 이거 다 하나하나 산 걸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어떤 게 조금 먹어주는 거야? 먹어주는 거야? 이 두 장이 좀 셉니다. 광석이 형이네? 네. 구하기가 힘들다? 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한테는 이게 좀 셉니다. 네 번째 이거 앨범은 제가 중국어 가격 100만 원도 봤어요. 아 진짜? 의외인 게 네. 힙합 음반이 아닌 걸 거래요. 제일 가치 있는 걸 같이 물어보셔서 있는 비보잉 배틀을 할 때 음악을 어떤 방식으로 트는지? 한 특정한 부분을 계속 반복시키는 룹을 트는 방식으로 음악을 많이 틀거든요. 예를 들면은
계속 이렇게 드럼만 나올 수 있게. 어허. 네네. 솔직히 이거는 사실 다 DJ들 재량껏 하는 건데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양 팀이 최대한 공평하게 해주고 싶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룹을 틀고 있을 때는 그 갖춘 룹을 줘요. 한 라운드를 공평하게 그렇지. 할 수 있게. 다음에 2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될 때 네. 음악을 바꿔주는 그럴 거잖아. 때도 있죠. 그럴 때 바꾸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커팅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뭐 춤을 추고 있겠지? 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다시 넘겨주는 거죠. 어허. 갑자기 확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네네. 믹싱은 이제 예를 들면 두 노래가 동시에 같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양쪽의 노래가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해주는 걸 믹싱이라고 하거든요. 다음 곡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나 이런 임팩트가 있으면 저는 약간 리듬을 줘서 가끔은 그냥 분위기 반전을 주고 싶을 때 네, 분위기 반전 주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백스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비보이 배틀은 주로 커팅을 많이 써요. 커팅을 많이 쓴다. 갑자기 확 잘라도 아까 들을 때 그렇게 이상하진 않더라. 어색하다는 느낌은 없었거든. 네,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도 커팅을 하더라도 그 전 노래와 그 다음 노래가 어색하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네. 이렇게 음악을 틀고 네. 와이프로 활동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여기서 춤판을 벌이는 거야? 그게 어떤 식이야? 예를 들면 자 제스가 이렇게 음악을 틀고 놀고 있었어. 음악이 좋은데 음악 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야 야. 야 유튜브로 성공하려면 이런 거 다 해야 돼. 아 부하 뭐 이런 거 해야 돼. 비보이의 세계 일주 유튜버 불스리라고 합니다. 부하. 뭐야? 뭐야? 족발스? 뭐밥 해줘서 맛없던 적은 있었어. 인터뷰하고 있는데 브루스리랑 타조가 와가지고 술을 졸라 먹었어요. 시작부터 컨셉 자체가 나술 너무 빨리 먹었다. 형들이 비보이 제스티에 대해서 내가 아는 제스티는 이런 친구다. 제스티는 순수한 힙합 전사예요. 성경이가 되게 굉장히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오리지널을 굉장히 고수하려고 하고 한 동작 한 동작들이 그냥 괜히 뭐 멋있어서 하는 동작들이 아니라 그 본질을 좀 알고 칼을 꺼내가지고 뭐 쑤신다거나 아 취했어 정말 나 지금 약간 레슨 받는 기분이야. 그래서 나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인사할 때 좀 재밌게 해볼 수 없을까. 캠튜브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갬블러 크루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랑 안녕하세요. 아, 갬튜브. 아 하지 마세요. 아, 좀 아, 그래요. 싫어. 이 새끼 씨발 비싼 척해. 죽음과 결혼은 최대한 늦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목이 탄다 얘들아.